반갑습니다. 레드트페이 김웅식입니다. 오늘은 낮의 기온도 영하 10도가 넘어가지고 상당히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끝, 발끝, 귀끝, 손끝이 엄청 시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편적으로 뭐 장갑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들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종류를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그 바람이 많이 불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방수되거나 방풍되는 소재, 이런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을 꼭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스키 탈 때 쓰는 스키 장갑 종류, 그리고 이렇게 폴라프리스 보통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요런 제품이나, 그리고 또 뭐 산에 올라가시면 스틱을 잡는다든가 뭐 쇠 난간을 잡는다든가 이럴 때 쓸 수 있게끔 바닥에 이게 필링이 생기지 말라고 보완한 가죽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완한 제품들, 보통 요런 것들 많이 쓰실 거예요. 요런 장갑들 많이 쓰시는데, 근데 요런 장갑들의 단점이 참 이게 따뜻하고 편리하고 디자인상으로 봐서도 좋은 것 같아서 내 용도에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장갑을 이렇게 끼게 되면은요, 좀 다니다 보면 이게 손이 시렵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또 장갑을 이건 얇은 것 같아서 손이 시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니, 두꺼운 장갑을 또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두꺼운 장갑은 또 출발하거나 이럴 때는, 그리고 뭐 휴식을 할 때는 두껍기 때문에 보온력이 좋으니까 따뜻하고 좋은데, 운행을 할 때는 오히려 손에서 이렇게 땀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게 손에서 땀이 나는데, 이게 땀이 날 때는 처음에 여기서 나오는 건 기체지 않습니까? 기체가 나와가지고 이런 방수 투습 때는, 뭐 일명 얘기하면 고아텍스 대명사인 고아텍스 같은 제품도 실질적으로 기체는 통과를 들락날락을 하지만 액체 물방울은 크기가 커가지고 이 통과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더워가지고 땀이 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론상으로는 안에서 바깥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이렇게 쭉쭉 나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를 않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밖에가 상당히 기온이 그 습도가 낮기 때문에 건조하거든요. 건조해서 안에는 습하고 바깥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건조한 쪽으로 마르게 되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이 건조한 곳에서는 고아텍스 같은 방수 투습되는 원단이 상당히 용이하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습한 나라에서는, 습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안에 습이 차기 시작을 하면 정말 이 하나 가지고는, 이 안에 뭐 소재가 뭐 거위털이 됐든 아니면은 뭐 중공사 할로필이나 뭐 신슐레이터가 됐든 간에 오히려 그 땀이 많이 났거나 젖었을 때는 그 화학솜이 훨씬 낫습니다. 신슐레이터는 뭐 그런 어떤 중공사 이런 제품들이 훨씬 낫고요. 그리고 그냥 보온만 목적으로 하거나 부피나 무게를 생각을 할 때는 가격이 좀 있지만 거위털 같은 게 천연 소재가 아주 바람직한데, 어쨌든 이렇게 두꺼운 장갑을 끼면 안에 땀이 나가지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계속 끼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뭐 식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버너를 킨다든가 뭐 스토브에 불을 당긴다든가 아니면 뭐 조그만 그 손가락을 써야 될 이런 장갑을 만약에 이렇게 벗게 되면은요, 벗은 상태에서 바르면은 상관이 없는데 벗고 나서 좀 시간이 좀 흐르면 이 안에 들어있던 어떤 온도, 따뜻한 기운이 그러한 그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주범인 게 산에서 이 야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습도입니다. 습기인데, 기는 기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안에서 땀 방울이 액체가 돼 가지고 여기에 사실은 젖어 있거든요. 젖어 있는 상태지만 36.5도에 우리 몸이 난로지 않습니까? 이 난로랑 같이 있을 때 이게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한번 뺐다가
빼면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36.5도의 사람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 처음에 있었던 습기의 기체로 있던 것들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게 액체로 이게 장갑이 내부가 좀 젖어 있게 됩니다. 그 젖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 손을 집어넣으면 액체를 다시 기체로 만들려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칼로리가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손이 엄청나게 시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손을 넣고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항상 하듯이 잼잼. 그리고 동상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동상 걸렸다고 해서 이렇게 아주 뜨거운 것에 하면 오히려 동상에 안에 들어있던 그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그래 동상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좀 마사지를 하고 스트레칭을 해서 마사지를 하고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이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손을 좀 움직여준 상태에서 어렸을 때 추울 때 장갑 없을 때 이렇게 손을 뭐 닭똥냄새 뭐 날 때까지 이렇게 비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좀 뜨겁게 하신 다음에 혈액순환이 되게끔 하신 다음에 안에다 집어넣으면 훨씬 유리하고요. 그런데도 조금 있으면 다시 손이 시렵습니다. 그러면 손을 요 장갑 안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손가락 있는 장갑은 손을 빼셔가지고 이 안에다가 장갑에다 주먹을 짓습니다. 주먹. 그냥 손가락을 넣지 말고 주먹으로 주먹을 진 상태에서 이 장갑 안에서 계속 잼잼을 합니다. 이렇게 잼잼. 네, 이게 이제 피를 계속 순환을 시키는 거죠. 펌핑을 하는 거예요. 펌핑. 그러고 나서 다시 손가락 있는 대로 끼고, 예. 그래서 다시 움직이면서 가시다가 또 손이 시려면 또 손가락을 빼서 피부와 피부, 예. 사람의 살과 살을 서로 36.5도를 이렇게 만나게 해서 뭉치게 해서 혈액순환이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온도를 좀 히팅을 이렇게 좀 하게끔 계속 움직이면서 마사지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온도가 좀 올라갑니다. 이렇게 서너 번 반복하시면 웬만한 장갑들은 내가 손이 시렵다는 거를 잊어버릴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산행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계속 사실은 꼭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일단은 이 무엇인가 꼭 장갑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벗어가지고요. 보통 장갑을 벗어가지고 이 깔고 앉아 있다든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엉덩이가 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깔고 앉거나 그리고 또 깔고 있어야지 나중에 일어날 때나 이게 분실 위험성이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장갑을 배낭위에다 이렇게 휙 집어넣으면 바람이 불러서 휙 날아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배낭 위라 아니면은 뭐 그 의자라든가 이런데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있다든가 이러지 마시고 장갑을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벗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자기 품 안에 넣으셔야 돼요. 자기 품 안에. 자기 36.5도, 예, 자기 품 안에 꼭 이렇게 넣고서 내가 다른 용도를, 손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빼서 넣으면 훨씬 더 잼잼을 하고 장갑의 온도가 훨씬 더 덜 내려갑니다. 예. 사람의 뭐 온도가 36.5도이기 때문에 36.5도에 난로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난로를 10분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장갑을 벗는다. 그러면 그냥 놓지 마시고 항상 품 안에 항상 이렇게 품 안에 놓고 그리고서 다른 볼일을 보신 다음에 다시 출발하거나 필요하실 때 장갑을 빼서 이렇게 딱 끼시면 훨씬 더 따뜻합니다. 예, 따뜻합니다. 처음 꼈을 때보다는 쾌적하진 않지만 왜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손에서 습기가 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다 하더라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 피부에서 움직이면 습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당연히 젖게 되죠. 예. 근데 이게 끼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벗었다가 다시 낄 때는 그저서 차갑다는 느낌. 그게 안에 습이 차 있었던 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찬기 그냥 내비두면 이제 얼을 수도 있지요.
특히 그 스키 장갑 같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꼭 품 안에 안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장갑도, 이건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갑이든 뭐 프리스 장갑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장갑이 두꺼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온도가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손이 시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겨울에는 옷도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갑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갑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장갑을 끼시든지 간에 꼭 안에 인너 장갑을 끼워 주셔야지 됩니다. 인너 장갑을. 이게 이제 인너 장갑은 뭐 속장갑이니까 일단 사람 내복처럼 몸에 쭉 달라붙고,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없고, 그러면서 보온적이 땀이 났을 때, 그러니까 젖은 상태에서도 온도를 유지할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호상사에서 수입하는 장갑인데, 예, 요게 그 뭐 폴리에스테르 종류죠. 폴리에스테르 종류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냥 보기에는 그냥 시중에서 이게 주유소에서 쓰는 장갑하고 우리가 겉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이 장갑이, 제가 요 장갑을 두 개를 요 컬러는 뭐 이런 색도 있고 뭐 이런 있는데, 뭐 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개를 끼고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촬영을, 뭐 에베레스트 정상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세 번째로 칸첸춘가 정상에서도 요 장갑을 끼고, 이런 장갑 끼고는 비디오 촬영이 기계를 만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게 뭐냐 따져보니까 이런 제품들. 예. 그리고 어떠한 시내에 다닐 때 가죽 장갑을 끼셔도 가죽 장갑 끄트머리에 손이 시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 장갑을 꼭 끼셔야 됩니다. 얇은 내복을 기본적으로 입듯이 이 장갑을 낀 상태에서 어떤 장갑이든지 간에 예, 끼시면 돼요. 예. 근데 이 장갑이 사실은 상당히 그 화학솜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석유 제품이거든요. 석유 제품이다 보니까 필링이 부풀이 많이 생겨요. 단점이 그겁니다. 예. 그리고 불에 엄청 약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인너로 꼭 쓰셔야 되고, 이런 장갑을 끼든 항상 이런 장갑 안에는 이런 속장갑을 낀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장갑은 좀 전에 말씀드린 필링도 생기고, 누가 봐서는 뭐 볼품도 없습니다. 볼품도 없는데, 이게 필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워낙 그 여러분들 그 양털도 이렇게 오리 뭉치지 않습니까? 그게 워낙 가는 실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 있기 때문에 끄트머리가 이렇게 엉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털을 보고 메리노 울 장갑이면 가격도 비싸고 하지만 요거는 뭐 석유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예, 그냥 뭐 세탁도 용이하고, 단지 필링이 좀 생겨가지고 볼품이 좀 없고 불에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 참고로 하셔가지고 잘 관리하시면 되고요. 천연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적으로는 뭐 정전기도 생길 수가 있긴 하죠. 그래도 가격 대비 상당히 성능이 뛰어납니다. 예,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저처럼 이 손을 좀 섬세한 일을 좀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장갑을, 똑같은 장갑을 이렇게 두 번 끼는 겁니다. 이건 앞뒤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낍니다. 그냥. 예. 끼셔도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하면 웬만한 프리스 장갑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패치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의 단점이, 필링이나 이런 건 덜 생기고 튼튼하긴 하지만 보온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장갑은 필수 이런 속장갑을 꼭 끼셔야 돼요. 이 속장갑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가격도 뭐 그렇게 아주 이런 큰 장갑에 비해서 뭐 절반 가격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링이 생겨서 이렇게 부풀이 필링이 생기면서 볼품이 없어도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산에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뭐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장갑은 벗지 않는다. 않는 상태에서도 뭐 라이터도 켜고 스토브에 불을 당기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밥도 먹기도 하고 그럴 때 쓰는 장갑이 인너 장갑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석유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은 아주 뛰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입는 이런 플리스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다 석유 제품이죠. 사실 인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천연 소재가 좋긴 합니다만은 또 험하게 쓴다든가 이럴 경우에 따뜻한 물에 넣으면 수축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실은 천연 소재를 쓰는 게 맞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으로는 이거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갑을 끼셨다가 벗을 일이 있으시면 빼놓지 마시고 꼭 품 안에 넣고 계시다가 그리고 요런 장갑 이렇게 얇은 장갑 인너 장갑으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품에서 빼서 이렇게 끼시면 훨씬 더 따뜻하고 손이 훨씬 덜 시렵죠. 예. 그리고 장갑 낀 상태에서도 손이 시려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잼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살과 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살과 살 이렇게 주먹으로 속에서 잼 그리고 끄트머리 자극해주고 스트레칭 해주시고 다시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뭐 쉬었다가 가면 또 손이 시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그래도 시려면 다시 한번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 경험상으로는 뭐 서너 번 정도 하면 모르고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그만치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 안에 기체가 액체로 내려갔었던 거를 다시 혈액순환이 되면 36.5도의 난로로 히팅을 해가지고 보온을 36.5도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손시렵다는 생각은 손에 대한 감각이 이제 생각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이라는 거죠. 뭐 고통스러울 때는 막 모든 신경이 뭐 손끝에 뭐 발끝에 뭐 이런 귀끝 코끝에 다들 가여 있는데 그래도 제일 예민한 게 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갑을 쓰시든 간에 뭐 고아테를 쓰든 뭐 스키 장갑 가죽으로 된 걸 쓰시든 뭐 가격을 얼마짜리 쓰시든 플리스 장갑에 이렇게 바닥이 패치가 없는 거를 쓰시든 이렇게 팬츠가 있는 걸 쓰시든 반드시 인너 장갑을 쓰셔야 돼요. 인너 장갑. 요 인너 장갑이 웬만한 두꺼운 장갑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데 부피가 크거나 이러면 여러모로 활동하시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온도 조절이 안 됩니다. 사실 그 운동할 때 특히 겨울에 제일 무서운 게 습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습도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아니 옷을 두껍게 따뜻하게 입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움직이면 그 더우니까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 땀이 나중에는 이게 옷이라는 게 이게 젖게 되지 않습니까? 젖게 되면 이 젖었다는 자체가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얼음으로 바뀌죠. 그러면 얘들이 얼음으로 바뀌면서 옆에 있는 그 얼음이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데펴지게 액체로 되려면 또 이렇게 옆에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 몸에 있는 체온을 뺏어가게 되죠. 그래서 겨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장갑을 끼든 간에 습기 조절을 잘 하는 거. 땀이 나지 않는 속도로 걷는 거. 땀이 나지 않는 강도, 속도, 난이도로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너 장갑, 그 다음에 장갑 벗을 때 가슴품, 그리고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뭐 이러이러한 장갑, 그런 장갑들을 선택을 하시면 아마 올해는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손발 시려워서 고생 안 하시지 않을까. 예. 그리고 항상 장갑 끼기 전에 이렇게 마사지, 스트레칭,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혈액순환을 좀 되게 한 상태에서 손의 온도를 좀 높인 상태, 혈액순환이 되면서 손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장갑을 끼게 되면 장갑이 훨씬 더 싸구려 장갑도 아주 고급 브랜드 장갑처럼 따뜻해집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올 겨울이 뭐 제법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추운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러한 갖고 계신 거, 새로운 걸 뭘 사려고 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거를 10분 활용을 해서 지금처럼 습기 조절을 잘 하시고, 그리고 장갑을 벗을 때 품에다 넣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인너 장갑을 꼭 쓰시면, 그러면 아마 손끝이 시려서 뭐 전혀 안 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려서 이렇게 운동 밖에 나가기가 두렵거나 불편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도 따뜻한 여행, 따뜻한 산행, 그리고 따뜻한 트레킹 많이 하셔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